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여름까지 정책 전환은 없다. 매크로 공백기가 이어진다. 라는 주제로 최근의 상황 그리고 한 2, 3개월 정도 이 정도의 시황을 좀 미리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시장이 조정을 보여줬고 그리고 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의 어쨌든 이 조정 장세가 끝난 이후에 여름까지 정책 전환이 없는 이 시기까지는 우리가 반등장을 노려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놔야 나중에 또 대응하기에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이슈는 지금 여름 이후에 다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죠. 6월 FOMC 첫 번째 금리는 아마 동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첫 번째 금리 동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시장에게는 아마 호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11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요거는 잠깐 표로 한번 볼까요? 지금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은 FOMC가 6월 달에 있고 7월 달에 있고 그리고 9월 달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금리 동결이 우세합니다. 9월 달이 약간 비등비등하긴 한데 비등비등한 거 가지고는 좀 어렵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물가, CPI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해본다면 9월 달에도 힘들 것 같아요. 금리 인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월 달에는 FOMC가 없기 때문에 11월 말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11월 말로 넘어오게 되면은 지금의 금리 수준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확 떨어집니다. 이쪽으로 다 몰려있죠. 그래서 지금 패드워치에서는 11월 FOMC에서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은 11월 FOMC 전에 무언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고가 터질 수 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밑에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CPI에 대해서는 제가 상반기까지는 우하향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헤드라인 기준입니다. 근데 여름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일단 우리는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코어 CPI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헤드라인과 코어 CPI를 하반기 이후에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고용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 여기서 반드시 부정적인 흐름이 나와야만 이제 경기 침체로 가면서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흐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안 나오면 인플레이션은 못 잡는다라고 봐야겠죠. 이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CPI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CPI도 결국 상반기까지는 일단 넘기고 여름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중요해지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름 이후에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터질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름 이후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소비 여력 이거는 이제 여름을 끝으로 바닥이 난다라고 일단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여름이 지날 경우에는 그러면 소비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여름 이후에.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은행권의 이 대출 여건 악화 흐름 계속 조여질 거거든요. 여름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특히 지역은행들의 4, 5년 부동산에 이게 다 포커스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름 이후에 몰려 있을 것 같아요. 특히 9월 전후. 또 미국은 학자금 대출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큰데 이제 9월 달을 끝으로 이제 원금 분할 상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동안 유예를 시켜줬는데 이것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마찬가지로 결국 다 겹치겠죠.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그래도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로 가더라도 이머징 시장은 괜찮을 거다 하는 논리가 바로 이 중국 리오프닝이었거든요. 근데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여름이 지나면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중국의 산업생산 지표 이거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되고 있죠.
그리고 이미 3월 전인대에서 시장이 예상했던 부양 규모보다 적은 규모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이 우리가 기존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예상했던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지표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하다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확실히 둔화될 텐데 이것도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시점을 보면은 다 겹쳐 있어요. 한쪽으로. 이게 분산되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여름 이후에 아예 싹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제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큰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연준에서 금융안정 보고서를 내놨는데 여기서 다양한 리스크를 언급해놨거든요. FOMC 그리고 FOMC 의사록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리스크들이 연준의 금융안전 보고서에는 좀 구체적으로 많이 실렸었습니다. 여기도 내용을 보면은 일단 신용경색 가능성을 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로 꼽고 있어요. 이유는 이제 뒷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는데 일단 굵직굵직한 것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은행들이 2024년 남은 기간 대출 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서베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대출 여건을 계속 까다롭게 조인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약한 고리를 부러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상업용 부동산 이쪽을 건드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용경색이 어떻게 더 광범위하게 파급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금융안전보고에서 이렇게 좀 서술해 놨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기업들 사이의 이익 감소 그리고 채무 불이행 증가 위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행권들의 대출 기준 강화랑 좀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채무 불이행. 왜냐하면 돈을 더 이상 빌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위험한 기업들은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지게 되면 돈을 빌릴 수가 없죠. 그러면 파산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리고 기업들 사이의 이익 감소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와 관련된 건데 여름을 지나면 소비 여력이 이제 바닥 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업 이익 감소랑 이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연준도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FOMC에서 대놓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위험 선호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위험 자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증시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의 상당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조건 상당한 하락이 나온다가 아니고 상당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연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다. 근데 연준은 우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뜻은 인플레이션 잡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연준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금리를 동결할 거다. 이게 이제 연준의 기본 스탠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부동산을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고용시장과 부동산 시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준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부문의 약세를 이미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업용 부동산에 노출이 많은 그런 은행에 대한 심사 절차를 굉장히 확대할 거다. 그러면 이제 신용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올 때. 다만 가계 부문은 안전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걸 다 요약을 해보면 이제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고용과 렌트 가격의 부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침체로 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흐름이 나와야만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에 이게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더 반등을 하겠지만 내년에 더 크게 불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금리가 낮아지는 수준으로 이제 금리 하락 사이클을 맞이하고 그때서부터 좀 건강한 회복 국면을 맞이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확실한 건 이거예요. 지금 이런 밸류에서 진바닥이라고 우리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봤던 진바닥이라는 거는
밸류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지금 위치는 미국 시장은 이렇잖아요, 미국 시장 기준. 근데 미국 시장만 나빠지고 다음엔 다른 시장은 좋아질 수 있나요? 아니죠. 지금 글로벌 동지 흐름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이 밸류가 이렇게 꺾이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머징 시장도 그 흐름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어요. 확실한 건 지금 이런 위치에서는 우리가 시장을 진바닥이라고 보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장을 보는 거는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진바닥이고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 추세 상승을 시작할 거다라고 보는 거는 넌센스라는 거죠. 지금 위치에서는. 그리고 어제 발표됐나요?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서베이 결과도 보면은 다시 하락했어요. 이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저번에 ISM 제조업 지표가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반등하는지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하면 이게 또 다시 재차 꺾일 수 있어요. 근데 재차 꺾일 때 기존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이제 아직 우리가 의미 있는 반등을 좀 보기 힘들고 그러면 반도체 필두로 한 여러 가지 제조업 부문에서 약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모멘텀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펀더멘털적으로 완전히 되돌리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SM 제조업 지표도 특히 ISM을 선행하는 것은 신규 주문이에요. 신규 주문이 잠깐 반등을 하다가 여름 이후에, 왜냐면 지금 모든 이벤트가 다 여름 이후에 지금 다 몰려 있잖아요. 여름 이후에 ISM, 특히 신규 주문, 이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지를 또 다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매크로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투자를 해도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여름 이후에는 다시 한번 매크로의 시간이 다시 올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지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일단 여름 이후에 많은 이슈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공격적으로 무리하게 뭐 다시 대출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뭐 여름까지는 우리가 조금 반등장을 보면서 투자도 하시고 경제 활동도 하시면 되겠지만 이제 여름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때. 그래서 그때 나오는 상황들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장에 큰 변곡이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큰 변곡이 하방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코 호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호재는 뭐냐면 이제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고 동결이 되다가 만약에 인하 사이클로 내려가게 되면 금리 인하가 호재가 아니고요. 금리 인하가 쭉 되면서 금리 수준 자체가 완전히 저금리로 내려오는 게 이 시점이 호재예요. 요건 다 악재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악재. 왜냐하면 여기서 금리 인하 한두 번 해도 여전히 금리 수준은 높거든요. 악재예요, 이거는. 그래서 금리 인하를 계속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아예 절대적인 금리 수준 자체가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야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저금리 수준까지 내려와야만 이제 그 자체로 호재를 볼 수 있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 시장이 같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